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방역 패스, 지금 요새는 이게 백신을 3차까지, 2차, 3차까지 안 맞으면 뭐 식당이나 뭐 마트나 이런 데 못 들어가게 했었어요.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1,000명의 시민들이 이거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그런 신청을 했고, 행정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이제 마트나 백화점 이렇게 좀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 그러면 생필품을 사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받아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청소년들 18세까지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다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점, 마트, 백화점 부분은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청소년들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가 이게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되느냐. 일단은 전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고, 근데 이거를 그 서울시는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신 패스, 방역 패스,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것이고, 또 백신도 사실은 검증이 되지 않은 백신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방역 패스의 필요성, 공익성, 뭐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적용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 저도 여러 권의 코로나 관련 책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개념을 세운 건 뭐냐면, 방역과 관련된 거는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고 과학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는 어차피 정치권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과학에 의해서 과학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과학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바로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 패스로 인해,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이게 보호가 되는 건지, 백신을 맞으면 안전한 건지, 아니면 백신을 맞으면 위험한 건지, 이런 거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3차, 저도 3차를 맞았지만 3차를 맞으면 그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한 것인지, 그 다음에 나에게 해가 없는 것인지, 이런 거를 알고 싶잖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 통계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12세부터 18세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코로나를 걸려서 죽을 확률은 제로예요. 근데 백신 패스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지금 이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부작용 신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10만 건당 262건이래요. 예. 10만 건당 그러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262건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략 100건에 2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청소년이고, 전체 연령대에서는 367건이니까 이게 맞나요? 100건에 2건은 아닌 것 같네요. 100건에 2건은 아닌 것 같은데, 최소한 1000건에 2건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전체 연령대에서도 지금 그 367건, 10만 건당, 이렇게 지금 이게 통계라는 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고 부작용에 대한 신고는 다른 나라보다는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이제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그 나이 때는 애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도 판단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부작용이 대단한 거냐. 뭐, 근데 이제 죽는 애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저는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잠재적으로 이게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 수년이 지나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없거든요. 왜냐면 백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 있어요. 대신에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중증화를 예방할 수가 있고 전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감염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통계적으로 나와서 백신을 맞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까지 백신을 맞춰야 되느냐? 근데 지금 백신에 관련된 정책은 백신을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거든요. 학원도 못 가고 어디 독서실도 못 가고. 근데 애들한테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는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지만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데는 가야 되는 곳이, 거길 안 가면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학교 비슷한 곳이 돼버려서 그런 곳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 안 맞은 애들은 못 가는 거고, 그러면은 애들은 학교에 있든지 집에만 있든지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맞는 이유가, 본인들은 걸려도 죽을 확률은 제로인데 자기네들이 집에 가서 부모나 나이 드신 분들, 뭐 기저질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고 많이 환자가 나오면 의료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맞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거를 맞아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통계적으로 백신을 안 맞아도 걸려도 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래서 사실은 백신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코로나에서 죽을 확률보단.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애들을 꼭 굳이 강제로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외국은 어떠냐. 근데 이제 미국은 되게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살에서 11살 먹은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도록 해서, 안 맞으면 사람 일단 실내를 못 들어오게 하네요. 예.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백신 접종을 했다라는 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못 다니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12세 이상은 그런 게 있어야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요. 그러니까 뭐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영국은 18세 이상만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밑으로는 아무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그 12세부터 18세 요 애들한테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리고 근데 이 백신 패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과학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 좋은데 데이터가 부족하니,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하게 되면 이전에 지금 한번 11월 달에 풀었다가 확 늘어났다시피, 아마 제가 볼 때도 이거를 애들한테 백신 패스 적용 안 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애들은 무감염으로 이렇게 하고 많이 걸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담을 아이들한테 지우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일단은 백신을 완전하게 맞아야만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밀집하는 곳에서는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그 최대한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는 또 백신 패스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장소마다 좀 다르게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있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마느냐 많이 고민을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거를 100%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맞을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부모들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너무 또 모두가 맞게 하는 그런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정말 이 백신들이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대규모의 부작용 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답이긴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 결정권자라도 백신 패스를 맞추자고 하는 게 얻는 게 잃어버리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잃어버리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면, 없다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백신 패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백신 패스가 과연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